7월 6일 마감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5.5 넘어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종목 수가 2,000개가 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락 종목 수가 1,400개, 1,700개, 오늘 2,000개까지 올라갔죠. 특히 오늘 하락이 약간 짜증났던 점은 왜 떨어졌느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악재를 알고 있으면은 뭐 추매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기술적으로 반등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유 없는 주가의 하락은 악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더욱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 하락한 이유 원인을 조금 판단해 보자면은 연준의 금리 동향, 이거 지지난주 슈퍼이 그때 나왔던 이슈죠. 그리고 테슬라 2분기 실적 농락, 테슬라가 신고가 내리를 달리고 있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테슬라에 반대되는, 저는 공매도 리포트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되는 이런 재고 이슈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실적 이슈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슈퍼 차저에 대해서 다른 독립 이 전기차 충전 기관을 판매하는 그룹들이 어느 정도 뭉쳐서 또 이제 제소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는데 그 정도로 국내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특히 에코프로라든가 대형주들은 버텨줬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슈가 됐었던 뭐 새마을 금고로 인해서 이런 금융권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일정이 있다. 사실 새마을금고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엄청 오래된 내용입니다. 시장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됐다면은 대형 금융들이 같이 빠졌어야 됐죠. 근데 오늘 대형 금융들도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GS 관련된 이슈, GS건설 이슈, GS건설 이슈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사실 건설 기계라든가 건설 중소형 업종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건설 업종도 특히 부동산 지표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GS건설이 20% 떨어졌다고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업종들에게 끌고 내려갈 정도의 타격이다? 저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영향은 있었겠죠. 이런 내용들이 금융이라든가 부동산이잖아요.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올 정도, 특히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 금융 투자를 매도시킬 정도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던 재료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브리핑도 해드리면서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냐. 왜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은 제네는 재무장관이 갑자기 중국에 방중 일정이 잡혔다는 거, 그리고 3박 4일 일정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이 다른 또는 제스처 이 히토류 수출 규제라는 이런 취했다는 점들, 그런 것들 본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제가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재료들이라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알고 있는 재료가 나왔다면은 오늘 환율이 버텨줬잖아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린 게 환율이 버텨졌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인 악재로 외부적인 악재는 아닐 거다. 외부적인 악재로 만약에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아시아 증시가 박살난 것처럼 했으면은 우리나라 환율 변동성 보이시나요? 최소 뭐 한 5에서 10%씩 움직이는 변동성인데 오늘 환율의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2원 정도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슈는 오케이, 오히려 좋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는 부담스럽다. 근데 환율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본다면은 내일 뉴욕 증시라든가 특히 야간 선물이 좀 중요하지 않나, 용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 투자들 퐁당퐁당 나왔죠. 네, 선물, 현물 다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왜 떨어졌지라고 하는 걸 끼워 맞출 수 있지만은 아직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양봉을 보여주면서 뭐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또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정 나오면서 시장도 좀 털고 이익매도 물량도 나오고 이익매도 물량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털고 가야죠. 수익 구간 때 한번 나쁘지 않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은 조금 더 피곤해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장 때 뭐 시장의 흐름이 나왔고,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버텨줬죠. 네이버, 카카오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본인들도 왜 그런지 몰라.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냥 네이버, 카카오의 이 공통점은 외국인들이 샀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가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좀 올랐다. 이렇게 좀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재밌는 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한가 종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이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안 하는데 워낙에 상한가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코스닥은 상한가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에코프로가 장중에 또 3% 이상 올라가면서 아 정말 코스닥에서 100만원짜리 종목 드디어 나오나요? 오랜만에. 네.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건설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요거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의 블라인드에 이게 정말 오래됐죠. 몇 년 전에 2020년에서 2021년도 건설대 아파트는 걸으셔라. 그래서 지금 이거 그것이 알고 싶어서 찾고 있어요. 이 멘트 치신 분들은. 왜냐면은 자재가에 폭등하면서 최고 콘크리트를 10개 넣어야 되는데 6, 7개 넣었다. 그래서 막 댓글들이 GS건설에서 댓글 달았죠. 쌍팔년도도 아니고 철근 10개 넣고 6, 7개 넣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리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다 깔아물고 다 해진다고 하죠.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아파트에 대한 이 정부의 좀 감사가 또 활발히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죠 건설사에. 다만 여러분들 이런 거 해가지고 걸리잖아요. 책임자를 무기징역에 넣으면 앞으로 이런 일 안 걸립니다. 네. 근데 법이 약하니까. 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뭐합니까? 현대건설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터져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이분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건설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없이 시작이 나왔고, 자, 자동차 부분 테마주들. 네, 자동차 부분 테마주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정말 55주 신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죠. 네, 아마 4분기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은 기업이 뭐냐 했을 때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네, 4분기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질주로 이제 부품주들의 강력한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다만 지금까지는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특히 조지아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주들. 근데 이 종목들이 한번 더 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소형주 조금 더 하위 단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부품주들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가니까 이슈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뭐 좀 재미없었죠. 재미도 없었고 시장 막 오장에 떨어지니까 막 멘탈도 털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재료로 오늘 조정이 나왔다면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는 게 있다면은 조금 더 제가 정보를 뭐 열심히 공부해서 그 관련 내용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쟤네는 재무장관의 주기에 날아갔으니까 어떤 이슈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덥고 피곤한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빨리 퇴근해서 씻고 그냥 좀 생각 없이 주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또 새벽에 이슈 있으면은 어제처럼 브리핑 올드 있도록 하겠습니다.